가설을 만드는 방법, 뭐 어떨 때는 또 모순을 푸는 방법, 이런 걸 다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하죠. 그럼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오르느냐? 안녕하세요, 이종구입니다. 오늘도 조금 특별한 강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제 선물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있어서 산수 문제 풀듯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주어진 그 툴에 의해 가지고 이게 뭐 로직일 수도 있고, 그걸 실수하지 않고 오차 없이 잘 지켜서 어떤 결론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분량률을 줄인다든지, 효율을 낸다든지, 일에 뭐 재고 파악을 더 잘한다든지. 근데 이 일이라는 게 이렇게 꼼꼼하게 빈틈없이 로지컬리 완벽하게 해야지 일을 잘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이런 분야가 아닌 일이 있죠. 뭔가 우리가 생각을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창의적으로. 그리고 점점 이 일이라는 게 경쟁이 심해지고 사람의 마음까지 얻어내야 되는 이런 단계, 지금 우리가 그런 단계잖아요.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기계적인 접근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순을 풀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사람 마음을 얻어내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적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좌표 그리고 표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뛰어넘는 생각을 해내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뭐 아이디어 그러면 이제 되게 그 저급한 분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사실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번뜩이는 아이디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하냐가 아니라, 근데 이게 잡히지가 않잖아요, 이 방법론이.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이제 잠깐 기업에서 좀 있던 때가 있었어요. 오너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오래 다닐 생각은 아니었고, 또 뭐 사회 경험 좀 하고 제가 가진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런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기업 생활을 좀 했는데, 최대한 기업에 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에 있으면 이제 그 교육비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팀에 또 팀비도 많고 해서, 그래서 가능한 온갖 교육을 제가 많이 다녔어요. 강의도 많이 다니고, 필요하면 또 사람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림 투자하는 공부도 하고, 그래서 뭐 이 심신 수련한다는 명목으로 뭐 명상도 공부하고. 근데 그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뇌과학자가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것도 좀 비싼 강의였는데, 이제 미국에서 있던 일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그 뇌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뇌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암 걸린 그 부분을 도려낸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부분이 사람의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으면 사람이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한다는 게, 뭘 내가 정보가 들어왔을 때 5초가 지나면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없으면은. 이 할아버지는 반드시 옆에 그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혼자 집을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집을 못 찾아오는 거죠. 딱 나가서 5초가 지나면은 집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이제 사고가 난 거죠. 할아버지가 이제 집을 혼자 나가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수색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야, 이거 어떻게 돌아오냐, 할아버지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 그 포션이 없는데 뇌에 어떻게 자기 집을 찾아 돌아오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은 거예요. 분명히 기억을 관장하는 그 뇌의 구조가 없는데 기억을 해내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 생각을 이 뇌에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에는 뭐 이렇게 기억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함수를 푸는 것도 뭐 이제 연산하는 것도 다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기능들이 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럼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한데, 결론은 뇌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일 수도 있고, 뭐 다리일 수도 있고, 눈일 수도 있고, 그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뇌하 수체 여기서만 이제 호르몬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장에서도 나오고, 뭐 췌장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생각은 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안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조금 딴 얘기인데, 더 나아가 이제 과학자들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영혼육이 나오는데, 영이 이 뇌하고 이제 이 육체죠. 이걸 잠깐 지금 입고 있는 동안에 이제 이걸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
사실 이 기억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러 번 태어난다면은 그 고유의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수만 번 태어났으면. 그래서 그 기억은 저기 있다는 거죠. 우주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사는 동안에 물론 이제 여기서 내가 경험하고 배운 거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그 전생이라든지 뭐 시간이 없으면 또 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억들이 저기 포렌식 우주 저장 장치에 이게 다 컴퓨터라면은 모든 게 거기서 이제 갖고 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낸다, 뭐 창조를 해낸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기 저장되어 있는 그 하드웨어에 있는 거를 내가 기억을 해내는 거죠. 뭐 이게 맞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견해로 이 기억이라는 거, 이 생각이라는 거에 접근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게 좀 말이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패턴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뭐 지금 절판돼서 없습니다. 물론 뭐 중고로 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패턴 책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성, 감성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의 기억, 어떤 성향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장사를 하려면은 단순하게 뭐 브랜딩이나 무슨 뭐 이성이나 포지션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 텐던시, 이 패턴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 있고 설득이 된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뭐 이야기인데 결론은 뭐냐면은 패턴이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패턴이 정말 사람들의 소비를 좌지우지한다면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옛날에 이성이다 감성이나 했을 때는 일하는 방식이 명확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연구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답을 찾아내면 물건이 팔렸는데 아니 패턴이라는 게 존재한다면은 이런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일하는 방법이 Y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Y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로직이 탄탄해야 되고 근데 이게 안 먹히니까 이제 Y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What if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 이러면 어떨까? 이거 팔릴까?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검증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비자들의 패턴을 많이 안다면은 그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살만한 돈을 낼 만한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상품을 먼저 만들어 보자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그게 가설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우리가 자동차라는 거를 뭐 구상을 할 때 뭐 빨간색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뭐 시장 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뭐 FGI도 하고 뭐 스포츠카가 좋아요, 세단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물어보면은 소비자들은 뭐 답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단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이게 괴물이 돼요. 안 사요. 옛날에 제가 GS 다닐 때 그 GS에 캐치프레이즈가 없어가지고 뭐 금호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회사를 표현하는 말이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제 컨설팅 업체 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하느냐? 뭐 우리가 늘 일하던 방식이죠. 일단 GS에 대한 긍정적인 단어를 이제 뭐 직원들하고 또 임원들하고 또 소비자들 뭐 이런 식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GS 그룹의 긍정적인 단어를 쫙 써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단어를 쫙 써요.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단어가 뭐냐 공통적으로 이건 기업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걸 쫙 써요. 그래서 좋은 단어, 나쁜 단어, 긍정적인 단어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교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결론이 4천만 원짜리가 뭐가 나왔냐? Grow with us, GS. 뭐 Grow with us 그러니까 뭐 GS다 그거예요. 앞자랑 뒷자랑 해가지고 그리고 GS. 이게 4천만 원 줬어요. 뭐 비싼 컨설팅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GS 리테일 이제 대표로 가가지고 요 프로젝트 대표로 가가지고 아닌 것 같다. Grow with us 그러면은 이게 영어로 growth가 이제 이게 역겹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grow with us 그러니까 발음도 일단 알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영어로 되면 또 이게 좀 이렇게 작은 기업 같다. 요즘 그 대기업들은 다 한글로 표현을 하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grow with us 이거 아닌 것 같다 했더니 나보고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뭐 내가 패턴이다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GS 칼텍스 전무님인가요? 저 보고 상당히 특이해 이렇게 이제 혀를 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우리가 뭐 로지컬이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그 정해진 툴로 접근을 하면은 그걸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은 그 장은 잘 넘어가요. Y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이래서 다음 장, 이래서 다음 장.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과정을 보면은 매번 이렇게 연결고리는 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걸 다 끊고
결론부터 생각해보자 그거예요. 요즘 소비자, GS, 내가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를 많이 했다면은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GS한테 어울리는 캐치프레이즈가 될까? 그럼 이제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검증을 하면 되잖아요. 자동차 얘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동차도 아무리 뭐 빨강이 좋아요, 파랑이 좋아요, 뭐 세단이 좋아요, 뭐 스포츠카 좋아요, 뭐 6기통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물어봐서는 소비자들이 뭐 답은 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돼요. 빨간 차 사이즈 요만하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이런 기능이 있어. 가격은 얼마야? 이거 살래 말래?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 완성된 그 정보가 들어와야 비로소 나의 그 패턴이 돌아가는 거예요. 패턴까지 다 이게 돌아가면서 안 사. 딴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로소 내가 답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의미한 내가 답을 들으려면은 이 가설이 구체적이고 상당히 내용이 완벽해야 돼요. 완성도 있는 내용의 가설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요. 근데 기업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함부로 하겠어요? 갑자기 회장님, 제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팔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한다면은 당연히 공격을 당하겠죠. 너 무슨 근거로 그런 가설을 만들었냐? 백데이터 달라. 없죠. 아니 근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걔는 이제 아웃인 거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바꾸고 사람을 소비를 움직이고 한 이노베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은 다 이렇게 가설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Y가 중요한 게 아니라 Whatif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름은 어떨까 하고 가설을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증을 하면 되죠. 이렇게 저렇게 뭐 FCI도 하고 뭐 다면 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설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되면은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뭐 일하는 방식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가설을 만드느냐예요. 가설이 뭐 검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가설을 뭐 수만 개 만들어 버리면 뭐 검증하다가 세월 다 가게요. 그래서 적중도 높은 가설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현대 기업에서 뭐 현대 개인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누가 가설을 빨리 적중도 있게 완성도 있는 가설을 현실성 있는 가설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설을 만드는 방법, 뭐 어떨 때는 또 뭐 모순을 푸는 방법 이런 걸 다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하죠. 그럼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오르느냐? 아까 제가 그 뇌과학자 그 뇌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아이디어를 짠 하고 터트리나? 바로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뇌도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랑 뇌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요. 이 뇌하고 몸에 내가 자극을 줘야 돼요. 아이디어가 나오는 자극을.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 몸을 움직여서 새로운 환경으로 가야 돼요. 아이디어가 나오는 환경으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환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어디냐? 스타벅스. 뭐 어떤 분들한테는 스타벅스겠죠. 뭐 각자의 스타벅스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어느 환경에 가야 아이디어가 나오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뭐 공부가 잘 되고 이거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증명해낼 과학적 기술이 없어요 아직 현대 기술이.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뭐 나의 경험이든 다른 사람의 경험이든 간에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였을 때 머리가 잘 돌아가고 모순을 푸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지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든 다른 사람의 경험이든 간에. 그 백데이터라는 우리는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는 스타벅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는 또 다른 장소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나를 옮기라는 거예요. 나의 육체를. 그래야지 이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로지컬리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는 걸 아니까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그거를 옮깁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하신다면은 제가 더 드릴 팁이 많아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가지고 스타벅스에 갑니다. 뭐 여기 스타벅스라는 건 되게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렌이 있는 그 스타벅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술이 좀 있어요. 저도 이런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게 맡길 때 뭔가 필요할 때 기계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뭔가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할 때 스타벅스에 가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컴퓨터를 안 갖고 가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요.
그럴 때 비로소 스타벅스에 간 효과가 올라가죠. 노트북 가져가고 옆에 핸드폰 이렇게 뭐 카톡 체크하고 이러면 이제 스타벅스가 아닌 거죠. 제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조금 더 뭐 사치스러우신 분들은 스타벅스가 아니라 뭐 남프랑스로 가면 더 좋죠. 거기 남프랑스에 뭐 꼬트다지루 가가지고 뭐 볼리우 슈크메르 뭐 데 가면은 막 나오겠죠, 아이디어가. 실제 그런 분도 있어요. 뭐 훌륭한 화가들도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거기 가보면은 또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의 뭐 회장님들이라든지. 거기 별장들이 다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볼리우 슈크메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프랑스 가는 것도 조건이 있네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정말 아이디어가 떠오르려면은 혼자 가야 돼요. 옆에 이제 가족이나 사랑하는 뭐 이런 파트너 데려가면은 절대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그것도 확실하죠. 그래서 그 제가 옛날에 본 책 중에 뭐 냅킨 경제학 뭐 이런 책도 있어요. 뭐 영어로 된 책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그 비행기에서 그 이제 70년대 얘기인데 비행기 타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좌석에 모니터도 없고 그리고 뭐 컴퓨터도 랩탑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부자들도 비행기에 딱 타는 순간 이제 갇힌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는. 근데 그때 아이디어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주변에 다 통제가 되고 뭐 할 게 없을 때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만의 공간에 딱 갇혀 일정 기간 갇혀 있잖아요. 그때 바로 이게 돌아가는 거죠. 뭐 여기가 돌아가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가 막 돌아가면서 이걸 몰랐네. 이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건 이제 냅킨밖에 없잖아요. 비행기에. 그래서 냅킨 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펜 꺼내가지고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다 이 냅킨에서 나왔다. 냅킨 메모에서. 그래서 그 책이 냅킨 경제학인가 그래요. 나 한국에는 아마 출판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느끼시겠어요? 진짜 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갇힌 거. 그러니까 먼 산을 바라본다든지 이렇게 멍 때린다든지 이럴 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보면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돈 버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뭐. 근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뭐 어디 아프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직원들이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러고 그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직장에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잠시라도 계속 일하는 것 같죠? 근데 실제 돈을 벌려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아이디어를 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대사회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퍼즐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아이디어는 누가 만들어요? 아무도 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때는 항상 비행기도 전 좋았고 뭐 KTX도 좋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양치질하다가 나오고 또 뭐 산책하다 나오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자동차를 런칭한다 그랬을 때는 그 기존에 내가 자동차에 대한 그 시장 조사라든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숙제를 이미 한 상태라야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기존에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서브젝트에 대한 숙제라든지 고민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멍을 때려도 그냥 멍만 때리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내가 프로젝트가 있다. 뭐 온라인이든 뭐 해외 소싱이든 무슨 뭐 거기에 무슨 카테고리든 뭐 상품군이든 간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장 조사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즉 이 숙제를 이미 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멍 때리기가 워킹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멍 때리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무슨 뭐 마케팅 책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막 지어낸 말은 아니고 숙제를 이미 다 해놓은 상태에서 멍 때리기를 했을 때 아이디어가 드디어 이 머릿속에 그 것들이 이렇게 조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탁탁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이 퍼즐이 맞춰지는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스타벅스일 수도 있고 뭐 꼬트다줄일 수도 있고 사우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클럽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방해 요소는 뭐냐면은 사람, 그죠?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 그리고 제일 무서운 방해 요소는 컴퓨터예요. 옛날에는 이제 랩탑 뭐 컴퓨터였던 거고 지금 핸드폰이죠. 아무리 뭐 남프랑스든 무슨 뭐 인도의 다즐링 뭐 저기 2000m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봤자 일단 핸드폰 딱 터지는 순간 끝난 거예요. 여기는 아이디어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이거 보는 순간 이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싹 다. 사실 뭐
돈 버는데 도움되는 책 좀 소개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진짜로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책은 이런 처세서라든지 무슨 경제, 경영, 마케팅 책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읽은 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숙제를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기본적인 내가 숙제를 많이 해놔야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시장 조사를 하던 뭐 마케팅 책을 읽던 뭐 처세서를 읽든 간에 다 좋은데 이거는 이거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디어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 배경 지식, 즉 숙제인 거죠. 이거를 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한테 영감을 주고 내가 정말 이 모순을 풀어내고 가설을 적중률 높은 가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책은 뭐냐? 이거는 소설이에요. 고전. 이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이렇게 워킹을 해요. 인간에게. 제가 이것도 언젠가는 밝힐 거예요. 왜 도스토옙스키 소설이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왜 플라톤의 국가를 읽으면은 내가 온라인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됐거든요. 이거는 숙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빈칸 채우기를 한 거였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는 언어로, 이 인간의 언어로 제가 만들어낼 거예요. 이 퍼즐을 맞출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왜 내가 아이유 음악이나 뭐 이렇게 당장 듣기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말러를 들으면, 말러 3번을 들으면 왜 갑자기 온갖 아이디어가 다 나오는가? 아주 현실적인 이 장사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이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제가 죽기 전에 꼭 반드시 풀어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직업을 트랜슬레이터라고 하잖아요. 이 통역, 이 세계가 다른 세계의 중간에 통역을 내가 한다. 통역자다 나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통역자가 정말 훌륭한 장사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책일수록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정말 나한테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하는 책들이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 뭐 어디 업로드 시켜라,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책들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저한테는 교양서예요. 그냥 읽으면 좋은 거, 뭐 몸에도 좋고 뭐 맛도 좋고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거지. 근데 실제로 저한테 도움을 주었던 거는 이런 책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 땀이 나도록 좀 힘든 소설들, 이런 거 읽었을 때 딱 덮었을 때, 그리고 멍 때렸을 때, 어딘가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이 이야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 시대의 어떤 뭐 혁신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이고, 그 사람들 책 보면 있는 일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도 제가 돈 받는 강의에서는 못해요. 예, 뭐 이렇게 돌 맞을 것 같아가지고. 뭐 이건 공짜 채널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데, 일부 분들한테는 이게 복음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이란 게 뭐냐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과격한 방법으로 뇌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뇌를 정지를 안 시키면은, 제가 옛날에 자동차 자동 모드, 수동 모드 얘기했잖아요. 이 뇌는 그냥 자동 모드로 흘러가요. 뻔하게 흘러가는 거죠. 원을 그릴 때 여기까지 그렸으면 이리 가야 되고. 근데 여기 갔을 때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방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리 갔을 때 이리 가버리면 이건 뻔해지는 거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누구나 하는 거고 경쟁에 치열한 거죠. 이리 갔을 때 여기서 다시 이리 가다든지, 이리 갔을 때 안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접근에서 일을 해야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뇌를 가만히 우리가 막 그냥 살면은 그냥 하던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뭔가 모순을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뇌를 수동 모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쓰는 처방책이 뇌를 잠깐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을 시키는 거죠. 이게 명상이에요. 명상이 뭐냐면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그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뭐 5초도 어려운데, 이제 뭐 이게 호흡도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을 쓰고 뭐 하기 전에 운동도 하고 뭐 이래버리면 이제 몸이 이완이 되니까 뇌가 이 운동하는 거를, 이 연산을 정지시키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준비 운동도 많이 시키고 뭐 가부좌도 틀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건데, 그건 다 어쨌든 간에 준비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뇌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뇌를 리셋하면은 그때 이게 퍼즐이 맞춰지면서 뭐가 나와요. 항상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명상은 상당히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이에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드는. 실제로도 뭐 유명한 뭐 기업가들은 이 명상을 하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어려우면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한 가지 테스트를 권하고 싶어요. 뭐냐? 지금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계시다고 하면은 모니터 한번 꺼보세요. 모니터를 딱 끄는 순간 이게 딱 블랙아웃이 되죠. 그때 뭐가 바뀝니다. 세상이. 이것도 조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했었어야죠. 숙제를 아무것도 안 했다. 뭐 꺼면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고민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런 숙제를 한 상황이라면은 그걸 막 모니터로 파워포인트든 뭐든 막 인터넷이든 막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니터를 꺼보라는 거예요. 모니터를 끄는 순간 그 차이를 경험을 하실 거예요. 기획서를 쓴다 뭐 이럴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A4지 한 4장하고 연필을 들고 회의실에 빈 회의실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컴퓨터가 아니라 거기서 최소한 30분 정도 있어 보시라는 거죠. 예.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런 법도 있어요. 회사 근처에 스타벅스를 간다. 대신 핸드폰을 자리에 놓고 간다. 그래서 핸드폰 없는 상태에서 스타벅스에 가서 30분만 앉아 있어 보라는 거죠. 사람이면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과학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비밀이자 매직이에요. 제가 이제 음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음악은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가설을 만드는 데 도움이 주기보다는 이 생각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 그러니까 레벨이 이 극단적인 명상이라든지 뭐 모니터를 끈다든지 이런 그 멍 때리기의 그 강도가 이 뇌를 자극하는 강도가 10이라면은 한 음악을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도움이 많이 되죠. 사실 이 음악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의 몸을 자극해가지고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거는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맞다 틀리다 판단하시기 전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한 개라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이 마법이 일어납니다.